$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위즈덤 컬리지 지금 이제 절찬리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저희 강연들 많이 준비해 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지혜? 지식을 쌓으려는 것도 물론 너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음.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거라. 근데 이거를 내가 지혜를 갖고 싶다고 이게 뭐 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뭔가 간접적인 경험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위즈덤 컬리지와 함께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쭉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네, 한번 네.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우시군요. 장난 아니죠? 여기 지혜 여기 좀 몰랐습니다. 붙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위즈덤 컬리지는 삼프로TV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혜롭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요? 네. 지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그 위즈덤 칼리지 얘기를 지난주에 쭉 듣고 지난 네. 토요일날 약간 더 심도 있게 들었는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눈이 좀 이상해갖고 제가 글을 좀 오랫동안 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우시다고 하셨죠. 그래갖고 제가 책을 잘 못 읽어요, 사실상.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걸 잘 모르니 어렸을 때는 제가 아픈 걸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들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너 그렇게 책을 안 읽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랬는데 대신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해외 비디오 이런 걸 많이 보고 지금 오늘 현재도 많이 어저께도 봤고 오늘도 막 지금 바깥에서 막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딱 맞는 세대죠, 저게. 그러니까 테드나 이런 게 맞는 세대인데 전 저 강의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전 주식을 하나 이런 건 모르겠고 큰 세상을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강의 같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지혜롭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네네.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없고 늘 인지하고 있는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한 2, 3주 동안 거의 전 그 똑같은 흐름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를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하루도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향성 자체는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금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7%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2.7%까지 올라가면 뭐 제가 토요일 날 약간 주말 라이브 때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 시대에 되는 거는 진짜 이거 약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이 뭐 딴 것이 아니라 명목금리가 아무리 우리가 시중금리가 10% 되더라도 2%, 20%까지 혹시 올라가더라도 쉽게 해서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1년에 50%, 60%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금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집 사는 게 그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단 5%밖에 안 되다 하더라도 집값이 앞으로 5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데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목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좀 붙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실질 금리가 진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이 주말 라이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마 금리가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10년물 금리가요. 한 2.85% 정도 올라가면
지금 미국 기준을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말을 안 들으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3프로 시간에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경제 전공하시고 요즘은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박사님 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마 많이 들으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실질 금리를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 달러도 약간 반등하고 금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이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하고 저희가 이제 그 회원의 날 세미나 하면서 전화 부사장님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전화 부사장님 이렇게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 점심도 거의 안 먹거든요. 저희 일찍 그런 얘기 안 점심을 하시고, 안 드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아니 점심을 안 점심 안 먹고 바로 헤어지잖아요. 저희는 바로 헤어져요. 헤어지니까 네네. 저 퇴근을 되게 일찍 하잖아요. 그렇죠. 출근 일찍 하시니까요. 출근 일찍 한데가 많은 분들이 일찍 가면 좋겠다는데 제가 오늘 진짜 부지런하다는 사람들의 극치를 받고 제가 그 사람들 깜짝 놀랄 있잖아요. 간이 떨어진다는 얘기, 간이 떨어질 뻔했다는 얘기했는데 진짜 리얼 스토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진짜 간이 떨어질 뻔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대방도 간이 떨어질 뻔해갖고 저희 소스라치기 논에서 주저앉았어요. 전화 그분이 두 명이서. 왜요? 새벽 3시 반에 출근하니까 제가 문을 열었잖아요. 네. 마켓 컬리 하신 분이 그때 물건 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밤새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 시간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래갖고 진짜 소리 지를 뻔했고 마켓 그분은 컬리 주저앉았고 새벽 배송하는 쿠팡맨 그분 주저앉았고 정말요? 저도 주저앉았고 와이프가 자다가 무슨 일이냐고 잠깐 소리 지르니까. 문 여니까 바로 그분이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켓 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물건값이 엄청 올랐다는 맞아요. 거죠. 저희가 토요일 날 김밥을 그 시간에서 먹었는데 네. 7,000원에 한 줄당 7,000원이었어요. 무슨 김밥이 대체 7,000원이에요? 박 저의 팀장도 김밥은요. 7,000원이라 그러고. 제 김밥은 심지어 김치로 말았던 김밥입니다. 아니 뭐 금을 둘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냥 김치로. 김치가 그게 7,000원. 좀 비싼 김치. 제가 국내산 보기에는 김치. 그냥- 네, 그게 이제 물론 백화점 거니까 비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6,000원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랍니다. 이게 네. 월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걸 누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FAO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화면 잡아주시면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3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지난주에 말에 발표했는데요. 159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게 12.6%가 전년 동기 대비라는 말을 안 합니다. 2월 대비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상식적으로 시리얼이라든가 우리 뭐 미국에 그 오일 있지 않습니까? 오일 그리고 설탕, 고기 그리고 우유 이런 거 제품 포함해 갖고 한 5개, 6개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토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제 유가 다음은 식량입니다. 식량. 그래서 식량 이슈가 상당히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것도 여러분들 유의해서 좀 보시라고 더 좀 오를까요? 찬스가 있죠. 왜냐하면 유가랑 상관없이 이거는 워낙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이 좀 모자란 세대에 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대개 이런 이슈가 때문에. 약간 더 플러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원유라는 것 자체는 그나마 뭐라도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산하는데 또 시간이 예. 걸리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가 강원도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 입맛에는요. 예전에 대구였는데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런 쪽에서 남쪽에서 하던 것들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똑같은 겁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한쪽만 갑자기 대구나 그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식량이 지금 부족한 사회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길게 보면 더 커질 일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뭐 크게 몇 가지만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뭐 조금씩 내렸고요. 기술주의 대표적인 것이 좀 내렸습니다. 더 크게 내렸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것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주에 6, 7일 연속 하락하다가 그나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짜 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화면 보여주면 진짜 강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가 없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먹는 것들. 코카콜라가 이렇게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부장님이 많이 드셔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농담삼아서 코카콜라 얘기 많이 했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 했죠. 다만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다 안다신단 말이죠. 존스앤존스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밴디지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고요.
P&G 같은 경우 사상치료까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갈 수 있는 찬스죠. 웨이스트 매니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 보기는 봤지만 뭐 이런 차를 많이 봤지만 청소 수거하는 업체가 전형적으로 크게 성장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난주 내내 똑같은 말씀드렸고 앞선 시간에 부사장님께서 하는 것도 저거 잠깐 방송 보니까 워렌 버핏이 뭐 고맙다 시리즈에 뭐 VTV 얘기하셨더라고요. 딱 이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 투자금은 미국에서도 잘 안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뭔가 그런 거 갖고 있는 분이면 뭔가 좀 연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주식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 P&G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그 반대쪽에 건 뭐라고 분류되건 간에 성장이 됐건 IT가 됐건 꿈과 희망이 됐건 그런 쪽이 약간 쉬고 있고 왜? 금리 때문에 쉬는 겁니다. 금리.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금리의 플러스가 우려감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이 이제 약간 멈칫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손에 딱 닿으면서 이거 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ETF를 하나라도 사두시면서 그게 엄청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 사두시면 아마 성장지가 올라가면 그런 가치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에 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뭐 리우님 저때 샀더란 말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때 샀다란 그런 말씀은 맞는데 그런 것들은 120년에 태어났으면 좋았죠.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았고 3년 전에 주식하면 좋았는데 3년 후에는 왜 오늘 안 샀냐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주식은 긴 호흡으로 모셔갖고 뭐 어저께야 왜 말하느냐 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왜 P&G 말했느냐 찾아보면 다 말을 했죠. 내 귀에 안 들어왔을 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크게 큰 틀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금액에 따라서만 빠르게 화면 보여드리면 150달러짜리가 VTB입니다. 제가 가격 한번 찾아봤더니요. 가치주로 가장 큰다고 말씀드렸고요. MGB는 세계 최고로 큰 기업들 메가캡에 한 거가 가치 투자 ETF가 110달러고요. 아마 이런 건 다 떠나서 제일 무난한 건 이걸 겁니다. SPYV. S&P 500 중에서 딱 그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 42달러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한 주, 두 주부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왜냐하면 종목 선택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의도치 않게 벅스에스에도 들어가고 존스앤존스도 들어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여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가치주 관련한 ETF와 왜 지금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밤, 아니 내일 밤 발표되는 지표가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번 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8.4 나오는데요. 9%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한 6.6%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크겠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피크를 찾느냐 안 치겠냐 이런 논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더 주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9%가 나오면 약간 충격이겠지만 혹시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실적 얘기 또 이런 지표 얘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가 또 하루 휴장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월화수목금 함께하니까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내내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달이라서 4월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